또 제작자의 관점, 또 평론가의 관점, 다양성은 있는데 음악가의 관점으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좀 다양성에 대한, 정보의 다양성에 대한 그런 면에서 저도 마음이 많이 끌렸고 또 다채로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저는 기쁘게 다녀왔습니다. 네, 사실 뭐 긴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배우는데 우리 이동준 감독은 현재 제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재규 감독과는 은행나무 시대부터 여러분 아시죠? 은행나무 시대, 휘리, 태극기 날리며 이 세 편으로 한국 영화 산업에 초석을 깔고 세 장을 연 감독이 강재규 감독이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마이웨이하고 장수상의 이 영화가 흥행의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도 앞에 말씀드린 그 세 영화로 매번 한국 영화 산업에 세 장을 연 그런 감독이잖아요. 특히 태극기 날리면은 한국 영화대상 두 번째로 실미도 이후 2004년에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됐고 아마 여러분 이 영화 보시면서 음악 태극기 보신 분들은 이 영화 보시면서 태극기를 많이 떠올리면서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강재규 감독과는 마이웨이 2010년에 선보인 마이웨이를 빼고는 음악을 같이 하셨죠? 아닙니다. 마이웨이까지 했습니다. 마이웨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왜? 그러면 다 한 거네요? 근데 제가 그럼 원고를 잘못 쓴 거예요. 어디서 확인했더니 마이웨이는 아니라고. 그럼 전부 한 거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페르소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신이에요. 제가 볼 때 어떤 누구도 전작품을 같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강재규 감독의 그 마음과 우리 이동준 감독의 마음은 거의 같을 거고 제가 함께 뭐 같이 술자리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만 누구보다 강재규 감독의 그 영화 연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고요. 어떻습니까? 이 영화 이제 함께 하면서 그 전의 영화들하고 이 영화하고 혹시 뭐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연장선상에서 비슷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태극기랑 많이 느낌이 비슷하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잠깐, 그리고 여기 질문도 받는 건가요? 네, 좀 이따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참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전작과 결은 조금 다르긴 해요. 네, 하지만 좀 성향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강 감독님에 대한 성향을 이제 긴 시간 일을 했으니까 이해도 하고 또 서로 소통도 많이 되고 어쨌든 이 영화가 모르겠죠. 제가 정말 딱 뭐 단적으로 이 영화의 색깔과 방향성을 좀 작업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작업할 때 이 영화는 뭘 얘기를 해야 될지를 방향을 잡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태극기 날리며 같은 경우에도 겉으로는 이제 전쟁 영화, 아픔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념에 대한 험함과 함께 그리고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마을의 우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장수상의 역시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스턴 1947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한 인간 승리 같더라고요. 여기에 국가가 있고 저희 정체성이 있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희망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간다라는 꿈을 이룬다는 점에서는 늘 결을 갖춰 있는데 단지 이제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또 나이도 한두 살 먹었기 때문에 점점 더 성숙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진 점이 있으나 좀 더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 드라마틱한 느낌이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조금은 좀 더 담백한 느낌에서 좀 접근했다라는 것은 좀 이전과는 좀 차이점을 좀 크게 느끼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저는 크게 바뀐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강재규 감독의 이전 영화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우리 강재규 감독이 이 영화에서 얼마나 절제를 하려고 했었나를 느끼실 텐데 만약에 왜냐면 이 영화가 일단은 좀 상대적으로 짧아요. 가령 제가 볼 때 이야기의 그 규모나 주제를 볼 때 2시간이 훌쩍 넘어야 될 것 같은데 2시간 안 넘기려고
110분 미만으로 끝내려고 그래서 좀 더 드라마틱하고 좀 눈물도 흘리게 한 이런 대목들을 많이 잘라내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한국 영화 관객들이 웃기거나 주먹질을 하지 않으면은 좀 별로 영화를 찾지 않다 보니까 영화가 아직 1000만을 넘은 감독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100만을 못 넘어서 감독도 굉장히 뭐 속상해는 하지만 그거는 뭐 관객의 선택이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꽤 영화가 감동적이다 이런 느낌을 가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어린 친구들이야 뭐 알 수가 없지만은 연배제 있는 분들은 뭐 우리 저 송기정, 남승영 그리고 이름만 이렇게 들어도 가슴이 막 설레고 또 서인복 그렇죠? 194체의 보스턴 가서 불가능한 금메달을 따내는 걸 보면서 물론 영화적 과장이나 영화적인 그 미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조금 영화적인 그런 허브들을 넣은 건데 꽤 참 감동적이다 이런 거를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국인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한번 마이크 준비됐죠? 여러분 좀 다양한 구성원들이 와 계신데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죠. 네, 저기 뒤에 학생인 것 같은데 마이크는 저 손 드세요. 손 좀 드세요. 여기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사실 영화평론가위원장님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 감동 깊게 시청하고 있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동준 또 감독님께서 이렇게 지난 날을 생각하게 해주셨고 정말 감동적이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봤는데 정말 소련 이야기 할까 저도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좀 자리가 뜻깊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시간 영화 이렇게 하고 또 앞에서 질문도 받고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영화를 보고 가는 것보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는 게 더 이제 마음의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아니고 이제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게 이제 이게 특별상영이고 또 부산국제영화제를 포함한 영화제에서 많이 하는 건데 게스트 비치 손님을 모셔서 감독 여러분과 대화하는 건데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걸로 부산국제영화제가 전 세계를 요즘 흔들고 있습니다만 감탄한 거고요. 하여튼 그런 소감 잘 들었고 네. 다시 이게 이 시간 중에서 애국심도 정말 어릴 때 시절에 이제 애국심이 강했었는데 요즘 많이 실망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애국심이 되살아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애국심을 국뽕이라고 바로 또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 뒤에 손 들었던 학생인 것 같은데 저 뒤로 김선영 원장님 저 뒤로 아까 손 들으셨었죠 학생? 아까 손 들었었는데? 손 안 들었어요? 네. 한번 저 뒤에 있잖아요. 저 뒤에. 잘 봤다고? 네, 저는 또 질문, 네네네, 여기 중간에 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영화를 정말 우리 아이가 좋아해서 잘 다니거든요. 근데 아이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항상 정말 졸아요. 제가 안전 영화를 거의 없는데 오늘은 정말 헐크 앉아있고 감독이 좀 눈물 흘리면서 왔다고 우리 아이가 신기해하더라고요. 네. 정말 영화 잘 보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요. 마이크 안 나오나요? 네, 영화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소유복 선수가 달릴 때 우리가 막 뛰어나가지고 넘어진 경우
아주 그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저도 감독할 때 그거 직접 물었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이동준 감독한테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너무 막 설정 같은 거로 다들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 영화 끝나면 자료 화면이 나오거든요. 흑백 화면에 정말 그 강아지가 막 나오고 그 경찰이 막 가르쳐가지고 멀리 막 가는 장면이 짧게 나오는데 저도 처음에 시나리오 보면서 와 이게 너무 설정을 누가 대본에 일부러 봤었죠. 근데 원래 했었던 일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스토리 자체가 영화보다는 너무 영화적인 게 많아서 어떤 면에서는 그 일부러 다 표현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정말 믿지 않을 수 있겠다라 할 정도로 그때 모든 상황들이 되게 극적인 상황이었더라고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영화 보고요. 바로 강제 감독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사실이에요? 어떻게 될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믿어지기 힘들 텐데 아주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물론 영화적 허구도 있습니다. 가령 역사에서는 실제로는 서현복 선수가 성지호기와 태극기를 같이 달고 뛰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네, 영화에서는 태극기만 달고 하는 걸로 나와서 이것이 이제 역사 왜곡 아니냐라는 그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거를 역사 왜곡이라고 하면 왜곡이고, 그런데 이제 영화는 기본적으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픽션을 가미한 허구다 보니까 그 정도의 허구는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긴 한데, 왜곡이라고 하면 또 왜곡일 수는 있어요. 분명히 같이 달고 떴더라고요. 네. 자, 아주 질문 감사하고 또 다른 네네. 제가 감독님한테 그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음악 감독님입니다. 음악 감독이에요? 네네. 감독님이 아니고요. 네, 이분은 아까 잠깐 주셨네. 음악 감독이고요. 근데 영화 감독 아닙니까 그럼? 아니 강재호 감독이 아니지만 강재호 감독.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네. 이 영화가 지금 저는 이게 흑백으로 착각할 정도로 어두워요. 네. 이 영화 지금 TPA라는 것이 완전 컬러로 이런 식으로 찍었더라면은 관객들이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제 100만 도 못 넘었다는데 이런 것도 흥행에 좋지 않았을까. 이게 그때 당시에 화면이 어떤 옛날 영화식으로 이렇게 화면이 비춰지더라고요. 완전 컬러가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네, 아마 초반은 그 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그 그림은 이제 그 설정으로 이 과거기 때문에 흑백으로 묘사된 건 맞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전체적으로는 그냥 다시 컬러로 왔는데, 아마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 해상도적인 뭐 약간 기술적인 측면 같은데, 저희는 이제 정상적인 영화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색깔을 의도적으로 톤 다운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좀 더 이거는 이제 뭐 연출하신 강재 감독님이나 뭐 촬영했던 분들 감독님들이 이제 영화 전체에 최종적으로 이제 레이아웃을 잡거나 컬러 톤을 결정을 짓거든요. 이제 여기 다소 어둡게 느껴졌다는 부분은 저도 처음 느껴진 부분이어가지고 저는 한번 감독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둡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평론가로서 좀 덧붙이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자체가 이제 1947년이고 굉장히 불우하고 어두웠던 시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려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좀 톤을 아까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다고 하지만은 색감을 상대적으로 조금 아주 화려하게 밝게 뽑지 않고 조금 다운시킨 거는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령 어두운 시대를 너무 화려하게 빛나게 찍는다면 그것도 좀 어울리지 않을 거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조금 더 밝게 이렇게 좀 화사하게 찍었더라면 요즘 관객들한테 좀 더 좋아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견은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이동진 감독이나 저나 감독한테 이런 관객의 의견도 있더라, 참고해라라고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뭐 네네, 요 앞에 질문이 뭐 거의 역시 훌륭합니다.
네, 영화 감사히 너무 잘 봤습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내일 비오는 때만 다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뵙고 했는데 오늘 감독님 음악을 같이 들어서 영화가 더 풍성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정말 서인복 선수가 골인점을 들어올 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음악이 사실 영화를 더욱더 정말 맛깔나게 그 영화를 정말 풍성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옛날에 인형극 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악에 대해서 많이 BG나 이런 걸 많이 따랐었는데 이펙트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스토리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는 그런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게 사실 조금 궁금합니다. 너무 음악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런 질문을 아주 기다린 겁니다. 네, 이제 감독님마다 이렇게 되게 성향이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독님은 굉장히 막 세세하게 이런 분위기 또 여기서 몇 가지 뭐 힘이 돼가지고 디테일하게 접근해 주시는 감독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재 감독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일을 하기 때문에 관련을 안 하신다가 아니라 일단 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맡기세요. 맡기면은 이제 제가 쭉 잡아놓은 거를 또 보시고 약간 위치를 바꿀까 이제 그런 회의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뢰를 하면서 작업을 하니까 작곡가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좀 더 보존을 할 수 있는 공백이 생기는 거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보존한다는 맥락이 좀 좋지만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운 접근이긴 하거든요. 오히려 그냥 여기서 시원하게 뭐 이런 기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구체화시키면 나르긴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듣지 않고 내 스스로가 그냥 완전 빅 노트에 이제 그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도전인데 그런 작업이 좀 더 이 영화에서는 특히나 저한테도 도전이 없고 그런 지점이 늘 이렇게 강 감독님하고 해봤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꼬리 지점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는 제가 이 영화에 있어서 나름 뭘 부각을 시킬까라는 것도 작곡가로서 늘 고민 지점인데 저희 전통을 많이 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시작은 우리 그 정가로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끝에도 이게 이제 판소리가 아니고 정가인데 정가도 있고 중간에 그 마라톤의 하이라이트식에서는 이제 판소리가 나와요. 또 판소리로 지르면서 그리고 마라톤 중간 지점에 처음으로 1위 할 때는 판소리와 정가를 같이 듀엣을 시켜가지고 같이 쭉 나오는 그림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영화의 틀을 가지고는 있지만 한국의 어떤 그 당시에 정말 인정도 못 받는 나라도 인정 괜히 많이 하는 그 시점에 오직 목표를 해서 달려간 한국인의 그런 도전, 희망 그것을 저는 이제 음악으로 표현할 때는 당연히 영화음악적인 틀이 있겠지만 그 안에 포인트는 이제 우리의 소리에서 영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큰 역할을 한국적인 소리로 저는 접근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김선아 위원장께서는 저 끝내는 시점 한 2, 3분 전에 저한테 저기 해주세요. 아니면 저는 계속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부연을 하면요, 우리 이동준 감독은 그러니까 아까 그 능나무 침대가 1996년에 선보인 거거든요. 시기가 1999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강재규 감독과 이동준 감독은 30년 가까워 음악 작업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척하면 척, 그렇죠? 그리고 전 음악을 이 한 사람한테 맡긴다라는 건 쉽지 않아요. 가령 여러분이 잘 아시는 봉준호는요 2번 이상을 하지 않아요. 걔가 아니고 동 감독은 계속 사람을 맡깁니다. 근데 강재규 감독이 그 이동준 감독과 30년 가까이 그 전쟁을 다했다는 거는 동 감독이 의리 없다는 의미가 아닌데 강재규 감독은 굉장히 인간적 의리를 중시합니다. 관계 이런 거. 그래서 보면은 이 영화 속에서 그 맺어지는 그 관계들을 보시면 요즘 우리가 놓치고 사는 그런 관계들이에요. 사실 송기정 금메달 따고도 서약을 했어야 됐어요. 이걸 가리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결국에 마라톤을
어리고 그런데 이제 서인복이라는 훌륭한 그 마라톤 미래의 마라톤을 만나고 또 남승용 친구가 이제 설득해서 결국에 다시 해서 저런 드라마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드라마 몰랐잖아요. 그냥 서인복이 금메달만 딴 것만 알았지 어떤 과정이 있는가 이런 거를 책으로 우리가 연극으로 음악으로 영화로 이게 바로 콘텐츠의 가치고 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국뽕으로 매도해가지고 아니 사실인데도 국뽕이라고 매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됐어요. 국뽕은 일본이 씌운 프레임이니까 제발 국뽕이라는 말을 하지 말자.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지. 자꾸 뭐 국뽕이라고 그러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막 표정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국뽕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方계신데 이거 국뽕은 아닙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조금 우리한테 그 역사적 사실을 드라마로 환기시킨 그런 영화입니다. 자, 어쨌든 그 이동준 감독의 음악은 기본적으로 서구의 오케스트라 구성의 우리 한국적 소리들을 그 섞는 점에서는 탈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감독이고 그래서 아마 강정호 감독이 같이 해온 거지 않을까 싶어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네네, 저 가운데. 네, 여태까지 본 관객관 중에 가장 훌륭한 진행을 보이고 있네요. 질문이 끊이지 않아요. 네, 영화 정말 재밌게 봤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제가 영화를 보고 이 실제 역사적 사실을 찾아봤었는데 실제보다 약간 미국이 너무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좀 비판도 조금 받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미국을 좀 악당처럼 만든 이유가 혹시 있는지. 네, 여기서 제가 먼저 멘트하고 이제 넘기는데요. 조심스러운 이 자리는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어서 조심스럽지만 그 학생이 읽은 자료가 팩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읽은 역사 기록 자체가 이 영화가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면 거꾸로 그 기록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린 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놓고 보면은 그 감독이 봤을 때는 나름대로 편들거나 가령 봉준호 감독이 미국 뭐 욕하려고 괴물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미국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비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화를 보신 거 가지고 다시 한번 접근하면 제가 볼 때 이 영화에서 강정호 감독이 특별히 미국을 더 마음에 안 들어서 악의적으로 이런 대목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런 정도 제가 답을 하고 창작에 참여했던 이동준 감독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들을까 한번 처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얘기 듣고 되게 놀란 게 어떤 설정이라는 게 전혀 없고요.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민감하거든요. 사건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은 그러면 충분히 이제 많은 자료를 보고 고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예는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막상 저 얘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사실 어떻게 영화를 보면은 결국에는 굳이 그 얘기를 정리하자면 어쨌든 그 보스턴 시장이 이제 송규정 선생님의 연설을 듣고 원래 우리 룰은 이런데 룰 깨버리자 이렇게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그 뭐 태극기 달아주는 게 뭐 어떠냐라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나중에 그 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영화를 보는 관점에서 저는 영화 보는 내내 미국이 뭐 빌런이 돼 있다라는 거는 영화를 어떻게 보면 저는 변화할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배경이 1947년이잖아요. 근데 그때 미군정이라는 거. 근데 그때 미군정이라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난민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어쩔 수 없다는 바뀔 수 없는 사실인 건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엄청난 일을 얻어냈다라는 게 사실 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사이에 뭐 약간의 뭐 왜곡이 됐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정말인지는 좀 더 검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설정을 가지고 그 영화를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에 그 설정을 가지고 만든다면 그건 엉터리거든요. 예술하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은 오직 목적은 이 작품을 통한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이거를 일부러 어떤 장치를 통해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줄까라는 것은 그건 영화의 범주가 아니라 약간 광고 같은 거겠죠. 그래서 저희 참가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성향적으로 어디에 쏠리고 하는 부분을 고려하는 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하여튼 아주 지금 이제 끝내야 되는데 질문을 더 받아도 됩니까? 아니면 끝내야 되나요?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그러면 저 마지막 질문. 네, 여기. 네. 질문은 아니고요. 저는 소감을 말씀드리는데 네. TV에서 이거 얘기하는 걸 잠깐 보고 와서 알긴 아는데 오늘 와서 아까 평론가님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기된 느낌이었거든요. 정신이. 근데 이제 장애 아이를 저는 키우다 보니까 그냥 막 삶에 쫓겨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 보면서 정신이 확 깨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지금 시대에 뒤떨어져서 살고 있구나. 저 사람들보다, 영화 속보다. 그리고 영화가 짧긴 짧아서 이렇게 그랬지만 붉은 느낌 들었고 로맨스가 없어도 액션이 없어도 정말 주변에 권하고 싶은 영화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많이 영화 보내주시고요. 아직 상영 중이니까 영화 괜찮다, 감동적이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지만 다음 일정 때문에 부족히 마무리 져야 되는데, 사실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는요, 크게 영상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그냥 부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중영화에서는요, 음악의 역할이 제가 볼 때 51%라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강진 감독이 여기 없고 이동준 감독과 함께 여러분 만난 게 사실 강진 감독 늘지 마요. 저는 더 기뻐요. 네, 여러분 이동준 감독 기억하시고 이 영화도 더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